그러니까 어, 공동교육과정, 어, 교육학, 이제 여러분들 얼추 우리가 많은 걸 했었죠, 그죠? 자, 이쯤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한 그 내용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그죠?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복습.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교육 심리학이었습니다. 교육 심리학에서 여러분하고 배웠던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죠? 심리와 지능 이론이었습니다. 이때 지능이라는 것은 자, 다중 지능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이 심리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지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크게는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교육 심리도 배웠고 그 이전 시간에는 우리가 인적 교육 경제학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특히 인적 자본 여러분들 계산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에게 투입된 비용과 또 내가 앞으로 벌게 된 수익, 그죠? 자, 이것을 백분위로 나타낸 것이 바로 뭡니까? 수익률이죠.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수익률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받는 거라고 했습니까?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 우리는 교육경제학에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교육사회학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기능론과 갈등론을 배워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있는 교육 현상을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구분하여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과제를 잘 읽어보면서 댓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할 수 있었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봤습니다. 자, 그 이전 시간에는 우리는 교육 철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진보주의와 그다음에 본질주의를 넘어서 진보주의, 본질주의, 그 다음에 우리가 항존주의 이런 식으로 배워봤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진보주의와 본질주의에 대해서 아마 구별을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좋아요.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죠? 그죠? 우린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냐면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교육적 사고력이 있죠. 일반적 사회 현상을 교육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왜 이래야 되느냐면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우선은 우리가 임용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사가 되기 위해서 보는 임용시험은요. 논술식으로 교육학이 출제가 되는데 이러한 논술식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적 사례가 나옵니다. 이러한 교육적 사례를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더라? 이 교육적 사고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교육적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는 어떠한 밑바탕을 지금부터 길러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것들도 초점을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에는 바로 교육 과정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이건 영어로 말하면 커리큘럼이에요. 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커리큘럼. 선생님 이렇게 한국어로 한번 써볼게요. 비슷한 말로는 뭐가 있었냐면 syllabus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커버해야 되는 다루어야 되는 부분은 바로 교재 8장에 보면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교육과정 역시 우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알아보자면 이것은 언제 나왔냐면 2019년 자 작년이에요. 작년 2020 자 임용시험에 교원 임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나오느냐?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자주 출연하고 시험 문제 단골 주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알기 전에 과연 교육 과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하고 가보죠.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는 자, 그 개념을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과정이라고 했었던 것은 커리큘럼이라고 했을 거예요. 이때 자, 이때 이 커리큘럼을 우리는 어원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커리가 있죠? 커리라는 것은 먹는 커리가 아니고요. 예, 먹는 커리가 아닙니다. 자, 라틴어에 있는 꾸렐레에서 기원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꾸렐레는 무엇이냐? 자, 이것은 쉽게 말해드리면 course of race예요. 자, 경기를 하는 길목이라는 뜻이 있죠? race라는 것은 이제 경주 말들이 달리는 이 course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말이 뛰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것을 자 1918년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3.15 독립운동 그러니까 3.1 운동이 일어났던 그쯤 그 전에 프랭크 보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비트라는 사람이 그죠? 자 교육과정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교육과정이라는 책을 내게 되고 이때서부터 우리는 교육과정이 바로 교육학의 한 분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출처는 여기가 되겠네요. 이 블로그에 보면 이 커리큘럼이 이분이 프랭클 보비트예요. 그죠? 프랭크 보비트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존 프랭클린 보비트죠. 여기 프랭클린 보비트라고 해서 바로 The Curriculum이라고 교육과정을 최초로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자, 근데 여기 잠깐만 보시면 여기 좀 의미 있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선생님이 확대를 해 드릴게요. 자, 확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확대가 되죠? 네. 아이고. 여기 보시면 참 의미 있는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미국인인데 필리핀 마닐라에서 교사를 하였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미국 교과서로 교수하려고 하다 보니 필리핀 학생들에게 이게 잘 안 맞았음. 그래서 필리핀 사회에선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셨음. 그래서 나온 것이 활동분석법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그대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이분이 고민했던 것이요. 역시 교육자였네요. 자, 이렇게 한번 붙여볼 수 있는데요. 그래요.
출처는 꼭 밝혀줘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미국과 뭐죠? 필리핀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미국과 필리핀의 교육 제도 혹은 이 환경들이 서로 상이하다, 즉 다르다라는 점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맞아요. 바로 교과서와 그죠? 교과서가 모든 교육의 핵심, 모든 교육의 제도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교과서만 있는다고 해서 뭡니까? 그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 효과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요. 자, 교과서가 동일한 교육 효과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당연하죠. 미국 교과서가 그렇게 모든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에서 가르쳤던 교과서를 저기 필리핀이나 심지어는 한국이나 이렇게 가르쳤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는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 부분 좀 잘 알아둡시다. 이 부분 우리가 교육 과정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와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로 말하면 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기. 그죠? 자, 교육의 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이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아봅시다. 다시요. 교육과정 유형의 다른 정의라고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대략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교수 요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 또는 학습의 결과로서의 교육과정 또는 전인 교육으로서의 교육과정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육과정을 어떤 측면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수 요목이더라. 또 다른 것이 경험이더라. 세 번째가 학습의 결과이더라. 네 번째가 전인 교육이더라 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무엇일까요? 느낌이 오시죠? 자, 여러분들 느낌 오실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다름 아닌 그렇죠. 바로 교수 요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은 경험일 거고 그 다음에 학습의 결과고 전인 교육이에요. 전인 교육은 따뜻한 거죠. 따뜻한 거. 말만 들어도 참 좋죠. 그죠?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일 것 같고 어떤 결과보다도 과정에 초점을 두면서 국영수보다는 학생들의 타고난 재능을 개발시켜주고 거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교육 시스템일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요. 자, 이 발전이 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교수 요목이 가장 작은 거고요. 이 교수 요목을 포함한 그 다음에 넓은 범위로서의 교육과정 정의를 경험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고 이를 포함한 것이 학습의 결과라고 해서 좀 더 넓은 범위고요. 전인교육으로서의 교육과정은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타당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서로 이렇게 뭡니까? 발전하여 정의가 확대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교수 요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언제쯤 나왔냐? 1920년대에 났다고 할 수 있고요. 경험으로서의 교육 과정은 1920년대부터 당연하죠. 192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발전하였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왜 경험이 여기서는 중요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얼핏 생각하더라도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전쟁이 2번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우리 실존주의가 발전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경험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해가시면 그래서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이 유행하게 됐던 것이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학습의 결과로서의 교육과정 굉장히 딱딱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1960년대에서부터 1970년대에 이르렀고 1970년대를 지나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전인 교육을 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 과정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그죠? 바로 형식적인 교육이 시작되었던 중세에 이르러서 중세부터 지금까지 그죠? 자, 가장 노멀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의 체계로 교수 요목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즉 교수 요목 그 자체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선생님이 맨 앞장에 이렇게 토론식 수업을 하는 고등학교 교육학이라고 해서 앞부분에 여러분한테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첫 시간 때,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이런 내용들을 다 강의를 했습니다. 안 했다고요? 했어요. 여러분 그 동영상 보면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교수 요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교육 과정이라는 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여러 학문에도 나올 수 있겠죠? 한번 알아봅시다. 자, 협소한 범위로서의 교육 과정.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속도가 좀 느려서 로딩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러는데요. 자,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 과정은 자, 우리 이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에도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가 있어요. 그렇죠? 자, 모든 교과목마다 거의 출판사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레슨 1을 들어갈 때 바로 인트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인트로 이전에 교육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 부분 있죠? 그죠? 자, 우리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이 책에서 학습할 내용이라고 하면서 나왔죠. 이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협소한 의미에서의 교육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죠? 자, 이건 차례고요. 자, 이 부분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 책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맞아요. 구성과 특징도 역시 교수 요목으로서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릿말부터까지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통해서 교수 요목이 뭐고 이 교수 요목으로서 바라보는 교육 과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수 요목에서 좀 발전되어진 교육 과정 유형은요, 우리가 경험으로 바라보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죠? 이때 이 경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 그게 중요한데요. 바로 진보주의에 토대를 두었습니다. 진보주의요. 자, 진보주의자는 학생 위주의 교육이 낫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분들이 주장하는 교육 과정이란 즉 학교의 계획과 지도하에서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그죠? 가지게 되는 모든 경험을 우리는 교육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계획과 지도 하에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죠? 궁금한 것이 있어요. 과연 뭐가 궁금하냐? 자, 계획과 지도 하에서 발생하지 않는 경험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아요. 의도치 않게, 다시 이걸 뭐라고 하면 의도하지 않게 발생되는 교육적 경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야 되냐?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먼저 나온 것은 뭐더라? 그죠?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보다 먼저 나오는 거 다시 봐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다시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좀 의문, 이렇게 해봅시다. 의문, 그렇죠? 자, 여기에도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무슨 의문이냐면 과연, 그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 체계는, 자, 이거 말씀 우선 드릴게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교육 과정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의도치 않게 발생되는 거, 이거 잠재적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육 과정에서 잠재적이다, 영교육 과정이다 라고 하는 말들의 탄생 배경은, 그죠? 교수 요목으로 바라볼 때와 또는 경험으로 바라볼 때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더라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볼 거고요. 나중에. 자, 그러면 학습의 결과로서의 교육 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진보주의가 아니라 학문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학문 중심의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진보주의에서 미국인들이 충격을 받은 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였습니까? 바로 러시아가 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미국보다도 멀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던 거예요. 인간이 달에 착지했다는 거죠. 인간이 달에 착지했다는 거 다시 봅시다. 여기 봅시다. 요렇게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조금 그러네요. 그죠? 자, 그래요. 우리 대충 한번 그려봅시다. 요렇게 소련이 있고요. 그죠? 소비에트 연방국가. 요렇게 우리가 미국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죠? 그래요. 물론 여기는요. 알래스카가 있고요. 그죠? 자, 그러면 미국과 러시아가 이때는요. 요렇게 뭐였습니까? 미사일을 쏴 쐈어요. 이렇게. 그죠? 미국도 소련에다가 미사일을 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에다가 군비를 장착을 시켰냐면 소련은 자 모스크바가 요쯤에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여기 있고 여기는 블라디보스토크가 여기 있어요. 그럼 블라디보스토크 요쯤에다가 군사기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미국은요. LA 주변에다가 이렇게 만들죠. 물론 알래스카부터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왜 그러겠습니까? 당연하죠. 왜요? 미사일 공격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짧은 거리로 하려고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확장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군비가? 없죠. 근데 소련이 달에다가 요렇게 보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요렇게 미사일을 슝 태평양이 아니라 반대 인도양으로 해서 미국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과연 우리가 러시아에 비해서 소련에 비해서 이렇게 과학기술이 뒤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교육 때문이다
라는 점에 이르게 됐던 것이 바로 언제 일어났던 것이다? 바로 진보주의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주의는 그래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학문 중심에서는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과정이랑 1년의 그죠? 의도적으로 구조화된 학습의 결과이며 구체화되고 조직화된 지식 구조의 그죠? 지식 구조의 탐구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굉장히 딱딱하게 변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지식 구조화가 됐으니까 얼마나 과학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놨을까요? 그죠? 그래요. 이게 이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자, 참고. 자, 이때는요. 어떻습니까? 자,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로서 바로 효율화에 초점이 기울여진 거예요. 자, 이때 뭐가 생겼냐면 자, 인간의 도구화가 라는 생각이 발생된 거예요. 자, 인간이 자, 과연 도구로서의 역할로서 끝날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다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보세요. 요것이 요거랑 비슷하죠? 그러면 다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욜로 가겠죠. 바로 인간 중심의 교육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인 교육의 실천 계획으로서의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 본격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바로 잠재적 교육 과정을 교육 과정을 중요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요.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는 내용이 없었고요. 이때는 잠재적 교육 과정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네요. 어떠한 추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어떠한 추가 이렇게 있는데 맨 처음에는 여기는 자, 우리가 인간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요. 인간을 도구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인간 중심에서는 진보주의에 가까운 거죠. 그죠? 자, 도구 중심으로 봤을 때는 학문 중심이다라는 뜻이야.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맨 처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전통적 교육과정이다. 요로 좀 왔었죠. 그 다음 어떻게 가죠? 교수 요목에서부터 경험으로 가죠. 경험으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갑니까? 안 되겠다. 소련이 먼저 러시아 미사일을 쏘았다. 로켓으로 쏘았다. 달에 착륙했다. 다시 결과 위주로 가죠. 결과 위주로 인간을 도구로 보면 되냐? 다시 인간주의로 가죠. 이거 어땠습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은 어느 쪽이냐면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대략 요쯤에 좀 더 가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의력을 좀 더 강조해주고 있거든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서 교육과정의 개념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보비트예요. 보비트. 그죠? 물론 우리가 교재에 보면 이렇게 브루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브루노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너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뿐인데요. 이미 여러분들 재작년에 임용고시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선 이분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먼저 보비트부터 보도록 하죠.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말을 썼습니까? 과학하라는 말을 썼었죠? 이분이 아까 몇 년도 태생이라고 했습니까? 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1876년이고요. 자, 그로부터 한 30년 뒤에 이 책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30년대, 1910년대라고 할 수 있죠? 자, 1910년대는 어떤 때일까요? 바로 교수 요목이에요. 자, 이때는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사 위주로 하는 거예요? 교사 위주라고 했었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까 교수 요목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건 차례고요. 교수 요목. 굉장히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나눠져 있죠. 자, 똑같습니다. 보비트가 바로 이런 것들을 주장했어요. 교육을 할 때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이분이 자, 교육과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5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를 거쳐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인간 경험을 광범위하게 분석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아니요, 스텝 이렇게 합시다. 일단 절제하니까요. 자, 그래요.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주요 분야의 직무를 분석한다. 세 번째 단계는요, 교육 목표를 열거한다. 네 번째는요, 목표를 선정한다. 다섯 번째는요, 상세한 교육 계획을 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엄청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중요해요. 다시 말하자면, 자, 인간 경험의 광범위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그죠? 우리가 요는 뭐, 인간 경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언어가 있습니다. 그죠? 또 건강도 있을 수 있고요. 시민 생활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 뭐 종교도 있을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영역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직무, 예를 들어 볼게요. 언어라고 한다면 철자법이라든지, 그죠? 자, 또는 뭐 역사라든지 지리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뭐 종교에서 보자면 이것들을 이렇게 역사와 지리적인 측면으로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좀 더 세분화됐다라고 인간 경험을 좀 더 뭡니까? 주요 분야로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요목화를 시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가르쳐야 될 목표를 열거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정해진 아니요, 한정된 시간에 그죠? 모든 지식을 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합시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전수하지 못한다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 그죠? 한정적으로 지식 전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들 중에서, 그죠? 모든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그 뽑아내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다시요. 이것은 내용을 선정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가르쳐야 되는 목표를 뽑아내는 것은, 가르쳐야 되는 내용을 뽑아내는 것은 스텝 3, 4,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여기에서 좀 더 발전된 게 뭐냐면, 보비트에서 좀 더 발전되어서 나온 게 뭐냐면, 잠깐만요. 자, 그래요. 화살표로 이렇게 확실하게 그어줄게요, 선생님이. 자, 화살표 아래로 가는 화살표가 어디에 있지요? 자,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합시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타일러예요. 타일러의 개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도 많이 쓰이는 일반화된 교육 과정 모형이에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타일러의 개발 모형도는 뭐가 있냐? 자, 역시 스텝 1, 2, 3, 4, 5, 1, 2, 3, 4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요 5가지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 타일러는 이 5가지를 4개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자, 위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4가지 단계로 응축시켰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제가 이 별표를 3개를 두겠어요. 첫 번째, 목표의 명세화예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2번째 단계는 학습 경험의 선정이죠. 그럼 3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학습 경험의 조직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평가. 나중에 타바라든지 브루너라는 타바라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역동적인 모형으로서 피드백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선 떠나서 그죠? 타바는 여기에다가 진단 평가를 하나 더 넣었어요. 진단 평가를 지금 여기는 그죠? 자, 그러면 이 목표의 명세화가 무엇이냐? 그죠? 자,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의문문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그죠? 노력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이 학교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의 학교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인문계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이때 이 학교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학교가 있어요. 그죠? 여학교. 그죠? 고등학교, 초등학교, 직업 훈련학교 또는 공업 고등학교. 학교의 종류가 되게 많죠? 자, 이러한 학교,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목표들은 뭡니까?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학습 경험의 선정은 무엇이냐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경험이 제공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다시요. 자, 여러분들 우리 공업고등학교라고 합시다. 여기서 저는 자동차학과를 진학을 했어요. 이 자동차학과에 진학해서는 자동차를 잘 고쳐야 돼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동차 고치는 교육 경험이 제공돼야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공업, 고등학교, 자동차, 학과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의 교육 경험은 바로 자동차 고치는 내용이 바로 교육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 경험의 조직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심으로 물어보는 질문은 교육 경험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다시 자동차 고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내가 조직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죠? 처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 엔진부터 배우고 그죠? 엔진 배우고 그 다음에 전기 배우고 그 다음에 오일류 배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셰시 배우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배울 수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은 바로 학습 경험에 조직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잘 배웠니? 그렇다면 좋아. 교육 목표의 달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 목표, 경험의 설정, 그리고 조직, 그 다음 평가 이렇게 해서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물론 교육 경험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계속성, 아이고, 봅시다. 하기 위해서는 뭐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 간의 계열성도 있어야 되고요. 내용 간의 통합성도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죠? 자, 뭐 동일한 내용의 반복을 우리는 계속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1차 함수, 2차 함수가 아니라 계속성이라는 것은 뭐 함수에 가는 것이더라. 그죠? 예를 들자면 계열성이라는 것은 뭐가 됩니까? 좀 더 깊어지더라. 1차, 2차, 3차더라 라는 뜻이에요. 이런 함수가 나중에는 미적분과 합쳐지더라. 통합성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학습 내용을 조직할 때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건 역시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출몰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일러의 교육과정 모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뭐 타바도 나오고 브루너도 나오게 됩니다. 그죠? 브루너는 선생님이 좀 이따가 얘기해 준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정의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유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보비트와 그리고 타일러의 개발 모형 우리가 공부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과연 교육과정의 그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교육과정이 무엇이냐? 무엇이냐는 것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한테 다시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본문을 우선 읽어가면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지요. 그래요.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